홍명보 2주째 문매다 축구협 무너진 시스템이 더욱더 분개함을 키우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울산 팀을 떠날 때의 이 팬들의 반응 보세요. 거짓말쟁이 런명보, 협회의 명복을 빌지 않겠다, 명청한 행모. 야, 이거 참 누가 말을 지어냈는지 참 잘 만들어냈다라는 평을 받을 정도이기도 한데요.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는 참 속이 쓰라릴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빤히 바라보고 있는 이 홍명보 감독의 뒷모습이요,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명보 감독이 사퇴하고 협회가 해체되지 않는 한 이러한 비판은 끊임없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이 여파를 생각을 못했던 걸까요? 사실 생각 못했다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좀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면 이미 발표가 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축구 팬들과 축구인들의 이 분개함, 분통함은요, 사그라들기는커녕 더욱더 거대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에서는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 본질적인 분개함은 이겁니다. 무너진 시스템에 있다.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관이 없겠죠. 올해 1월 아시안컵이 시작될 때 한국은 손흥민, 이강인 등을 앞세워 64년 만에 우승을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4강에서 요르단에게 패배를 했고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불거졌죠. 이때부터 이 전임이었던 파울로 벤투 감독 선임 때 작동했던 그 공정한 시스템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세계 축구계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던 클린스만을 납득할 수 없는 절차로 데려왔다라고 했던 비판이 정말 많았습니다. 축구팬들은 주먹구구식 행정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 굉장한 실망감을 드러냈는데, 올바른 과정을 밟아 좋은 감독을 선임할 것을 요구했음에도 불과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났지만 달라진 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황선홍, 김도훈 임시감독 2명을 거치게 됐는데요. 이 올림픽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국가대표 감독 홍명보 감독 선임조차 큰 문제점이 터져버리게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다시 입을 열게 된 이 박주호 선수는 후회 없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홍명보 감독도 이 박주호 선수에 대한 이야기에 일정 부분 공감이 된다라는 취지로 자신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게 어디 제대로 인정이 됐겠습니까? 인정이 됐다고 한다면 홍명보 감독 스스로 자진 사퇴를 했을 일입니다. 하지만 전혀 그런 모습과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 상태이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문체부의 조사 예고에 축구협회는요, 우리 이런 식이면 월드컵 못 나갈 수 있어, 으름장만 놓았을 뿐입니다. 제가 앞서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죽했으면 이 문체부 차관인 장미란 차관이 아니 우리는 다퉈보자라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해결책을 함께 찾아가는 거다라고까지 달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정치적 중립 정관을 들며 불편함을 표출했습니다. 출전 박탈 가능성은요, 현실적으로는 어떨까요? 굉장히 낮다라는 겁니다. 피파 얘기를 들먹이면서 한국축구협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 압박하면 월드컵도 못 나갈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연 가능할까요? 피파는 실제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근거로 앞서 쿠웨이트의 월드컵 참가를 막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팬들은 협회가 월드컵 출전 금지 가능성을 언급한 건 현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압박이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번 문체부의 감사가 이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출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실상은 달랐습니다. 피파는 2015년 쿠웨이트 축구협회가 정부의 간섭을 받았다는 이유로 쿠웨이트를 국제대회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차이점이 있어요. 쿠웨이트는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부터 제외가 됐는데요, 사법부와 피파가 충돌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브라질 축구협회장 및 임원들의 해임을 결정했다가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피파 입장에서는 브라질 축구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존중되지 않으면 피파는 해당 문제를 의사결정 기구에 붙여 심의를 내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월드컵에다 브라질을 퇴출할 것이라는 내용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우리나라는 사례가 다릅니다. 현재로서는 문체부 차원에서 협회에 취할 수 있는 최대 조처가 감사 정도예요. 저렇게 법정 공방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게 아닙니다. 협회는 올해부터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되어 문체부의 감사 대상이 돼버렸습니다. 그 수준까지 간다 하더라도 협회가 국제대회 출전 자격까지 박탈당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문체부로서는 감독 선임 과정 개선을 권고할 수는 있어도 감독 선임을 무효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피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특별한 견해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다른 나라의 경우 축구협회의 이 정부의 간섭으로 피파 제재를 받은 국가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경고나 벌금에 그치게 됐습니다. 월드컵 출전 정지는요, 이례적으로 쿠웨이트가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유일한 사례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피파에 얘기를 하며 한국축구협회는 우리 월드컵 이러면 못 나갈 수 있어, 으름장을 놓고 있으니 이게 말이나 되냐라는 겁니다. 급기야 결국엔 축구협회는요, 홍명보의 선임에 대하여 목소리를 냈던 박주호 선수의 법적 대응을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불과 9일 만에 꼬리를 내린 축구협회다. 박주호에게 대응하지 않겠다 입장을 돌연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많은 국민분들의 큰 지탄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평가가 더욱더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구협회가 고소할 거다, 법적 대응할 거다라고 했는데 9일 만에 태도를 바꾼 건데요. 축구협회 관계자는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박주호 위원 발언에 대해 협회 차원에서 검토에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해 공식적인 대응은 들어가지 않는다. 검토 이후 시간이 꽤 흘렀지만 실제로는 어떠한 공식적인 절차도 들어가지 않았다.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박주호 위원에게 대응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이것도 국민적 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의 합당하고도 현명한 비판이 없었다고 한다면 이거 박주호 위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협회에서 정말 고소를 당하고도 남을 만한 상황이었고 실제로 그렇게 언론 기사가 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축구협회가 국민분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와중에 문매를 맡고 있는 축구협회 황희찬 선수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황희찬 선수가 최근 굉장히 좀 한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 알다시피 울버햄튼에서 지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대한축구협회가 밀실 행정의 의혹으로 문매를 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황희찬 선수가 최근 연습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로부터 당하게 된 차별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축구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차별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피파가 가해자들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다. 울버햄튼은요, 성명을 통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스페인 마르베아에서 열린 이탈리아 세리에 A 코모 1907과의 프리시즌 연습 경기 도중에 상대팀 선수들로부터 차별적인 말을 듣게 된 황희찬 선수였어요. 이에 격분한 팀 동료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상대 선수를 향해 손을 날려서 퇴장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가 듣기에도 황희찬 선수가 굉장한 차별 대우를 받은 거죠. 울버햄튼은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여전히 코모 1907은 적반하장식으로 황희찬 선수를 제키찬이라고 말한 것뿐이다. 차별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결국 여기에 대해 대한축구협회는 강력한 피파의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뭐 이런 건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손흥민 선수도 입을 보탰어요. 난 너의 곁에 있다. 손흥민 선수가 해외 리그를 한 해, 두 해 뛴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했겠습니까? 하지만 영문으로 난 너의 곁에 있다. 차별이 설 곳은 없다. 라는 댓글을 남기면서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 해외파 선수들은요,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아가면서까지 한국을 위해 또 스스로를 위해
축구계 발전을 위해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홍명보 감독이 이제 국가대표팀을 꾸리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의혹에 대한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행태들은요, 사실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황희찬 선수도 손흥민 선수도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많은 축구 선배, 후배, 관계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겠습니까? 저렇게 차별 대우에 대한 대응이 빨랐던 것처럼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문체부의 감사와 이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과정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이 더 이상 여기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어도 공정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홍명보 감독의 사퇴에 이어 해체까지 해버리겠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급기야 사태가 정말 이때까지 없었던 전무후무한 최악의 사태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칼럼들도 많이 나옵니다. 박사 이런 분들이요, 막 칼럼을 냅니다. 지금 보면 이번 고려대학교 카르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홍명보 감독도 87학번, 정 회장은 80학번, 학번으로 선후배를 먼저 가리는 고려대, 뭐 등등등. 사실 까마득한 후배였던 홍명보 감독을 정 회장은 간판 스타였기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협회로 불러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이 좋아 보였을 리 없죠. 당시 2002년도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준혁에 함께 있었던 이영표 해설위원은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사실 스디슨 브라질 월드컵 최악의 패배 고배를 마시고 돌아와서 좋은 경험이 되지 않았냐, 선수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었을 거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영표 해설위원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월드컵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다, 월드컵은 증명을 해내는 자리다라는 유명한 멘트를 날렸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홍명보 감독과 이영표 해설위원의 사이가 굉장히 서먹해졌다라는 팬들의 추측도 이때부터 쏟아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브라질 월드컵의 이 패배가 뼈아팠는지 결국 정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굉장히 사이가 멀어질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협회 전무이사로 기용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 때 다시 한번 고려대 후배인 홍명보 감독을 전무이사로 임명하는 끈끈한 관계를 보여준 거다라고 합니다. 물론 홍명보 전무는요, 대표팀 감독과는 다르게 뛰어난 행정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최고의 행정가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두 사람 사이에 이 학연, 지연에 의한 관계성은 잡음이 끊임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이번 국가대표 선발에 있어서 최악의 사태로 쏟아지게 된 겁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 역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 심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결국 비리축구인 기습 사면 시도, 불투명한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 논란과 경질, 아시안컵 졸전과 대표팀 내분 상태, 40년 만에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로 이어진 지난 1년간의 위기 속에서 마치 군사작전이라도 하듯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임명한 건 홍명보 감독 자신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축구협회의 신뢰가 굉장히 스스로 추락시키는 결과가 나와버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일까요? 여기에 대해 소신 발언을 했었던 박주호 전 위원, 박주호 선수가 협회 관련에 대하여 입을 열었던 이유를 최근 다시 한번 취재진에게 밝히게 됐습니다. 바로 18일 날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행사장에서 수많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서 한 번 더 소신 발언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이야기 인터뷰를 많이 쏟아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번 본인의 주장으로 파장이 굉장히 컸다라고 물어보면 주변의 반응을 여쭤보자 주변에서 응원으로 많은 힘을 받을 수 있었다, 많은 지지를 해주셔서 그 부분을 잊지 않고 축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자, 바로 한국축구협회가 법적 대응, 고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라고 물어보자 자신이 영상을 올린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춘 건 이 정모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 이야기해야겠다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판단을 하고 영상을 올리게 됐는데 아마 축구협회 관계자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연락이 와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없었다고 합니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냐라는 질문에 5개월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하는 것에 초점을 뒀고 그것이 한국 축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박지성, 이영표 등 많은 선배들의 응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자 모두가 저와 똑같은 마음이지 않나라고 생각한다.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변한다면 성장하는 한국 축구, 발전하는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모두의 바람이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현역 대표팀으로 뛰고 있는 후배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 라고 물어보자 현역에 있는 선수들은 사실 뛰고 있는 상태이고 축구협회 소속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선배 이회택 전 감독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자 뭐 정상적으로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괜찮았다면 지금 같은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느꼈던 부분이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정성과 투명함을 토대로 공개되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공정성, 투명성 부분에서 미흡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어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이 구자철 선수가 무조건적인 비판은 하지 마라라고 했는데 굉장히 분개하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박지성, 박주호 형의 의견을 나는 무조건 지지한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축구협회를 옹호했다라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사가 정말 오해의 소지가 있게 나갔다. 나는 기자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 무조건 협회의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자철 선수에 대해 비판하셨던 분들은요. 제가 요번에 정정해드리는 내용을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자철 선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가면 솔직히 미래는 없다. 하루빨리 협회의 행정이 제자리를 찾아가길 바라는 마음일 뿐이다. 지성이 형, 주호 형의 의견을 나는 무조건 지지한다. 그 전에도 대화를 자주 했고 오늘도 연락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결국 구자철 선수가 무조건적인 비판을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협회를 옹호하는 듯한 나왔던 기사는 오보 기사였던 거죠. 정작 구자철 선수 역시 협회가 무조건 투명성에 대하여 개선이 되어야 하고 자신의 형들 박지성 선수, 박주호 선수, 나아가 뭐 이동국 선수, 이천수 선수, 이영표 선수 뭐 등등등 모두를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또 한번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선수 출신들이거나 선수인 사람들은요. 협회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국회 청원까지 들어가서 대한축구협회의 감사와 해체를 요청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쏟아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여 해체를 시켜달라.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8월 16일까지 30일 동안 동의를 받는다고 해요. 만약 이게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게 된다면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까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에 있어서 공정한 행정 절차를 모조리 무시했던 협회에 대하여 온 국민이 스트레스를 받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해체해버려라.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현실 가능성이 없을까요? 홍명보 감독이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역도 스타인 장미란 선수가 문체부 차관이 된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축구협회가 이러면 우리 월드컵도 못 나갈 수 있다라고 반발을 하자 본인들이 잘못한 일이 없다면 그럴 일이 애시당초 없지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 입장에서 사실 잘못한 일이 없다면 뭐 월드컵을 못 나간다라던가 뭐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게 된다던가 그럴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신 있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해야만 한다. 방향성을 같이 잡고 해결 방법을 찾자라는 뜻이다.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추경호, 장미란 차관을 만나 축구협회 감독 선임 논란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면담을 가지게 된 거죠. 아마 여기에 대해서 뭐 사실 국민분들이 바보가 아닌데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까? 많은 언론사에서도 목소리를 냈고요. 실질적인 축구협회에 대한 단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비판을 받고 있고, 자, 제가 썸네일에 넣어놓은 내용입니다. 혈세 3천억을 쏟아부었건만 축구협회에 숨겨진 민낯에 대한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정몽규 회장이 취임하고 나서요, 이 국세 보조금은요 11년 동안 무려 3배나 치솟았고 정부 보조금이 연간 110억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스포츠 토토 등 복표 수익 연간이 20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에 대한 제재는 받고 싶지 않은데 보조금은 주세요, 이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평소에는 압박을 받지 않아도 잘못한 게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 장미란 차관이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잘못한 일이 없다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조금을 우리 국민들의 혈세 3천억을 쏟아부었던 축구협회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만약 정부의 재정이 없잖아요. 축구협회는 운영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자료로서 그래프로서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설명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보조금이 계속 올라가서 연간 110억 정도로 계속하여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축구협회 관계자는요, 보조금이라는 게 정부에서 지정하여 위탁한 사업을 위해 쓰이고 있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와 다른 체육협회와 비교해도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이 국가 재정은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야구 소프트볼 협회가 92억, 대한농구협회가 46억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이게 사실 차이가 큰 거죠. 독일 축구연맹 같은 경우는 2020년 하나 61억 원 정도 적자가 달했다고 해요. 오히려 돈이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많은데 축구협회는 사실 정부 보조금을 지금까지 3천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심각하지 않습니까? 뭐 3천억을 다 받았다라고는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복표 수익이 낮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토토 수익이 낮기 때문이에요. 물론 보조금은 연간 110억 원 정도를 받게 됐습니다. 자, 수백억 원의 보조금을 받으면서 국민의 혈세 3천억에 대한 수익까지 났는데도 이 대한축구협회는 자신들에 대하여 어떠한 제지도 받고 싶어 하지 않는다. 문제가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엄청난 금액에 대해서도 아마 제대로 된 해명과 전말을 밝혀내야 될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대표팀 자신의 도전, 이 대표팀 감독 자리라는 것은 개인의 명예를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고 딱 못을 박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으로서 어떻게 하면 강하고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지 또 스스로의 도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홍명보 감독의 이 도전은요,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이뤄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국가대표 감독직이라는 것은 아주 공정하게 온 국민들의 염원을 담은 월드컵에서의 우승을 위하여 실력으로 철저하게 검증된 사람이 감독직에 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거기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적 도전을 응원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버리고 말게 된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사실 국민적 비판이 일었는데, 이게 단순히 국민적 비판에서 단발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 축구계의 원로 이회택 씨도 애끓는 당부를 했습니다. 축구인들 하나된 목소리를 내달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축구계의 큰 어른 이회택, 후배 축구인 박주호, 박지성을 공개 비판했다. 무슨 말일까요? 지금 보니까 전 감독이었죠. 이회택 전 감독이 최근 홍명보 감독을 향하여 공개적으로 비판을 쏟아낸 축구 국가대표 출신 박주호, 박지성 등에게 쓴소리를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회택 전 감독은 1946년생으로 축구계의 원로이죠. 많은 축구인들로부터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는 축구계의 어른이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쓴소리를 했어요. 이 한 언론사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독 선임 과정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홍명보 감독은 축구인들로 꾸려진 강화위원회가 뽑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 선임 이후 발생한 수많은 논란에 대해 축구인들로부터 말을 아끼면서 하나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박지성, 박주호 등이 여기저기에서 너무 비판하는 소리만 쏟아내고 있다. 선임 과정에서 나온 문제는 시정해야 하지만 지금은 축구인들끼리 서로 헐뜯고 다툴 것이 아니라 축구계의 안정을 위해 힘을 합할 때이다. 박지성, 박주호 발언을 영상을 통해 직접 보았고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협회 전력강화위원회 행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고쳐질 수 있도록 협회가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만 한다. 홍명보 감독이 잘한 것도 잘못한 것도 있다. 그래도 후배들이 마치 나쁜 사람처럼 표현할 정도로 그릇된 사람은 아니다라고 확실히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일파만파 또 이 얘기가 번져나가고 있어요. 결국 이회택 전 감독은요, 축구대표팀 사령탑이 된 홍명보 감독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감독으로서 선임이 완료가 됐고 홍명보 감독도 결국 축구인들이 뽑았기 때문이다. 이미 선임이 된 만큼 축구인들은 감독과 대표팀, 선수들을 믿고 맡겨야만 한다. 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후배들도 언젠가는 협회장, 대표팀 감독, 프로팀 감독들이 될 제목들이다. 서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면서 축구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저도 역시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이 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 선임이 끝났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염려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번 축구계의 사태가 뭐 사실 이렇게 평소처럼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역대급 황당하고도 불공정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비판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두둔하는 발언이 사실 이회택 전 감독에게 많은 비판의 화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앞에 놓여있는 과제가 무려 5개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홍명보 감독의 여러 가지 과제들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박주호 선수의 폭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와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를 통해서 홍명보 감독은 차후 국회에도 불려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홍명보 감독을 포함하여 관계자들의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실관계를 떠지겠다라고까지 문체부에서 선포를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홍명보 감독의 이런 문체부와 스포츠윤리위원회에 고비를 넘긴다 하더라도 국가대표로 선발될 선수들과 축구팬들과의 마지막 승부를 벌여야 합니다. 불과 얼마 뒤입니다. 오는 9월 5일 오후 8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B조 첫 경기를 팔레스타인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만약 실패를 하게 된다면 글쎄요. 아마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한 반발도 큰 상황 속에 축구팬들이 보이콧까지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인데 홈 경기인 만큼 이길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도 축구팬들이 외면을 하게 될 것이냐, 그리고 이 경기에서마저도 홍명보 감독이 패배를 하게 될 것이냐, 다양한 예측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결과로서 입증을 해내겠다라고 말한 홍명보 감독의 호언장담처럼 선수를 누구를 선발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진 상태이죠. 그러다 보니 단독 기사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홍명보 감독 드디어 손흥민을 만난다. 유럽파 점검을 본격하겠다. 유럽 출장 축구대표팀 감독 런던에서 손흥민 선수를 만난다. 자, 얘기를 좀 살펴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런던으로 이동하여 손흥민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이미 출국 자리에서 일정 중에 유동적으로 국가대표 선수들과 만날 수도 있다. 현재 일주일 정도 유럽 출장이 예정되어 있는데 선수들을 만난다면 유럽에서 머무는 기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손흥민 선수를 만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사실 홍명보 감독이 새롭게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뒤 공식 일정 중에 가장 처음으로 만나는 선수가 돼버리게 됩니다. 사실 2013년, 2014년까지 국가대표팀을 이끌면서 당시 손흥민 선수와의 인연이 있는데요. 한국만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선수들이 즐기고 단합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 라고 밝혔는데, 과연 손흥민 선수와 만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귀추가 주목된 상태입니다. 사실 그 2014년 월드컵 당시에 손흥민 선수에게 수고했다라며 안아준 이 홍명보 감독의 모습을 기억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두 선수와 감독 사이가 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사실 손흥민 선수는 10년 전에 막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주장으로서 홍명보 감독을 만나게 됩니다. 사실 논란에 휩싸인 홍명보 감독인 만큼 두 사람의 관심에 굉장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만나면서 아마 굉장히 아이러니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때 손흥민 선수가 정말 애써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도 결국 처참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얼마나 답답했는지 막내였던 손흥민 선수가 정말 눈물을 펑펑 쏟았고, 이것을 홍명보 감독이 다가가 안아주며 위로했었던 장면이 당시에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다가왔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를 홍명보 감독이 의도적으로 배제했었다라는 올림픽 대표팀 때의 이야기부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당시 때도 적극 기용을 했다라기보다는 박지성 선수를 더욱더 앞으로 내세우며 이 팀워크 플레이를 앞세웠던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구자철 선수마저도 지금 입을 열었습니다. 무작정 비판? 바람직하지 않다. 홍명보 부임한 대표팀 후배들에게 조심스러운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구자철 선수가 사실 최근 이 K리그 선발 출전을 하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후배 선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냐라고 물어보자, 무엇보다 인내가 중요하다. 나는 해외에 오래 있었다. 실질적으로 해외파, 국내파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양측이 대화를 나눌 때 보고 배운 게 너무 달라. 바라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다. 인내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한국 축구가 발전해야 할 일은 무한하게 남아있다. 원래 해외에서 뛰었던 선수들과 국내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어떻게 섞일 것인지 정말 중요하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냐. 앞으로 미래에 해외에서 경험을 한 선수들과 국내파 선수들의 경험이 시스템으로 얼마나 조화를 이룰지가 더욱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무작정 비판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게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름 구자철 선수의 소신 발언인데 앞에 말씀드렸던 이 전 감독과 같은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사실 이 손흥민 선수와 홍명보 감독의 이야기는요, 이 많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합니다. 그러면서 악연이 아니다, 악연이 맞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고려대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선수가 출중하니 홍명보 감독이 심사가 뒤틀리지 않았겠냐. 독일에서 소집해서도 출장도 안 시켰다. 올림픽 때도 선발을 안 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군대 면제도 못 받았다. 이런 얘기가 아직까지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예전에 손흥민을 한번 지켜봤는데 잘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유명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을 위한 팀이 아니다.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꼭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뽑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미 과거에도 쏟아냈었고, 사실 이강인 선수와의 불화를 보면서 홍명보 감독이 당시에 한마디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저도 선수 시절 경기장만이 아니라 훈련장에서도 많이 다퉜기에 선수 간의 다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나름의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앞두고 그런 문제가 나왔고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 이 사태에 대한 소신 발언도 했는데, 글쎄요, 손흥민 선수가 올림픽 때도 이후 월드컵 때도 지금의 행보와 전혀 다르게 제대로 된 대접을 홍명보 감독에게는 사실 받지를 못했습니다. 이 시점에 와서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 선수를 적극 국가대표 주장으로서 데리고 와야 하는데요. 이제는 입장차가 많이 달라졌고, 최근 이 아버지에 대한 아카데미 사건도 터지면서 물론 손흥민 선수가 국가대표직을 거부할 일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지만 혹시나 모르지 않냐라는 이야기도 쏟아질 수밖에 없는 입장도 충분히 살펴 보여지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표팀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 저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었다. 10년 만에 이제 간신히 재미있는 축구도 하고 즐거운 시간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저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긴 잠을 못 자면서 생각했던 건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다. 이제 저는 없다. 대한민국 축구밖에 없다. 맞습니다. 바로 저는 저를 버리기로 했다라는 걸 저접어 홍명보 감독을 비판하는 분들이